북한이 지난 9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폭발력은 10킬로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 위력이 20킬로톤에서 30킬로톤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무려 4~5배가량 강력한 수준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될 것이다. 물론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일단 서울 시민들이 입을 피해부터 살펴보자. 현재 한국군 병력은 약 62만 명이며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주한미군 1만 8천여 명도 가세한다. 반면 북한군은 120만 명가량 된다. 즉 남한 측 군사력이 북한 측 군사력보다 최소 6배 이상 강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 발발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휘 통제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북한은 사실상 제대로 된 지휘 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부대원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오합지졸 군대가 되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비록 소형화 기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낸 상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는 발사 후 15분 이내에 서울 상공에 도달한다. 요격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방사능 낙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투하 당시에도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 상층부로 퍼져나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 북한이 핵을 쏘면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 지금 바로 알아보자. 핵무기의 강력한 폭발로 인해 지구는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네이처지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이 눈길을 끈다. 핵폭발 시 방출되는 감마선, 중성자 등 입자들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번 논문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지난 2007년 러시아에서 실시된 지하 핵실험 당시에도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만약 살아남는다면 자연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핵이 폭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가장 먼저 예상되는 점은 태양빛이 차단되어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영화 속에서나 보던 끔찍한 미래가 펼쳐질지 모른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단 우주방사선이나 우주선과의 충돌 위험이 사라진다. 그리고 각종 질병 및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방사선 노출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힘을 모아 비핵화 선언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이하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를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 기사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정도를 예측해봤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방사능 낙진이다.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지만 지하에서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지상으로 분출된다. 특히 1-2km 이내 지역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명피해다. 물론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무기는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가령 수소폭탄의 경우 TNT 폭약 기준 20킬로톤급이면 대도시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으며 50킬로톤급이면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두 중량 500kg짜리 미사일 한 발로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여기에 전기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산업시설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 전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지난 6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 약 10년 동안 방사능 각진이 지구상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원자폭탄 피폭자 건강수첩도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45년 8월 9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폭발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 34만 명 중 14만 명이 사망하고 13만 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2일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됐다. 이로 인해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있었던 일이니만큼 현재로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세슘-137 등 인공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핵폭발 시 방출되는 방사선은 크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감마선이다. 투과력이 매우 강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내부 장기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포 분열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암세포를 증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한국에도 북한의 핵공격이 가해진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내 기술진들이 개발한 방어 시스템 덕분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폭탄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는 곧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핵폭발 직후 수분간은 강력한 열폭풍이 몰아친다. 이때 주변 지역 온도는 섭씨 1억 도까지 치솟는다. 또한 다량의 방사선 입자와 낙진이 지상으로 떨어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 감마선이나 X선 등 각종 전자기파가 지표면을 강타한다. 이로 인해 인체 조직이 파괴되고 DNA 구조가 변형돼 암세포가 생성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물론 이런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핵무기 사용은 인류와 지구 전체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축과 이러한 무기의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